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그 띠별 운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오늘은 호랑이 띠분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세 무인생 범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초년성주운이 들어오셨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까지 이렇게 6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우리가 크게 운이 들어온다, 이런 걸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주 대운이 비로소 27세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년성주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초년성주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내가 오롯이 어떤 개운발복의 힘을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내가 주체적으로 또 내가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떠한 안 보이는 이런 기운에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 주듯이 어떠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장서겠다, 이런 게 바로 성주운인데요. 성주를 제가 이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문서운이라고도 표현을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다 문서죠. 어떻게 보면은 문서가 금전인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죽는 것도 문서, 아파트, 집,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다 문서 같지만 나쁜 일도 이게 양날의 검으로 같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표현을 쓰듯이 어떠한 큰 운이, 너무 큰 운이 올 때에는 나쁜 게 맞닥뜨려 친다. 먼저 나를 친다. 칠 수도 있다. 바닥을 쳐야지만이 내가 점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운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 어떠한 흉액이 따라오더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주운이라는 거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요, 27세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성주운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거의 10년 단위로 오는 운을 한 번 한 번 저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대운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27세에 받은 운을 37세까지 발복을 시키고 37세에 받은 운을 47세까지 발복을 시키고 이렇게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대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오는 거는 놓치지 마셔라. 다른 운들, 세운, 1년짜리 운을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년 1년씩 들어오는 운들도 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7세 무인생 범띠분들은 이렇게 큰 대운, 성주 대운이 비로소 초년성준이 처음으로 들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떤 걸 시작해요? 금전 발복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좀 벌고 번 돈이 내 주머니에 좀 쌓이고, 쌓인 돈으로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늘리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게 이제 성주운맞인데요. 여러분들이 성주운맞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다른 편에 이렇게 성주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27세가 되는 무인생 범띠분들은 꼭 2024년도 갑진년에 이렇게 성주를 꼭 받으셔라. 근데요, 우리가 현명하신 분들은 앞서가시죠. 어떻게 앞서가요? 운이라는 게 오늘부터 뚝딱 시작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듯이 이 27세가 되시는 무인생 범띠분들은요, 2024년도에 27세가 되시는데 아직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올해에는요 26세가 되시죠.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요. 양력으로 10월인데 지금부터 내년에 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내년에 받아야 될 성주운을 미리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앞장서서 받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운은 내일 뚝딱 1월 1일자로 뚝딱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을 먼저 받고 가시는 분들이 유리하시다. 발복이 먼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 들어오는 초년성주를 좀 흔들리게 들어오세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약하게 들어오는지 어떠한 운의 기운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좋은 운이라고 해서 다 강하게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흔들릴 때 잘 받아서 좌정을 시켜놔야 그 운이 개운발복을 해서 본인의 운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10년 대운을 잘 타고 가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다음은 39세 병인생 범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9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돕는 운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2024년 갑진년에는 굉장히 대길한 운으로 보여집니다. 타고난 성품이 자존심과 정의감이 강해서 지도자격이 많으세요. 39세 병인생 범띠분들은 지도자격이 많다. 어린 시절에 가운, 집안의 운이 가운이 기울어져서 초년, 중년까지는 고생은 해도 대체적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끝내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누가? 39세 병인생 범띠분들이. 이렇게 운이 강하신 분들은 엎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바로 서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격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이런 분들은 운을 꼭 받으셔라. 운이 강하신 분들은 운을 받으시면 더 이렇게 200%, 300% 상승되거든요. 그 운을 놓치시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운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대길하지만 혼인수는 불길하기 때문에 혼인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다. 2024년까지는 혼인수는 조금 불길하시다 이렇게 보여져요. 약하시다. 그러면요. 처음에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 뭘 시작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운이 안 좋을 때에 뭐가 이렇게 혼인의 운이 안 좋을 때에 혼인을 하면 혼인을 해서도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요. 그러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9의 2024년도에는 혼인은 조금 피하시자. 40세가 되면서 혼인문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만 피하셨다가 40세에 혼인문은 열려질 때 하시는 게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51세 갑인생 범띠분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범띠분들, 이 호랑이띠분들이 대체적으로 2024년 갑진년에는 대체적으로 운세가 좋으세요. 근데 51세 갑인생 범띠분들만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2023년도에 운이 들으셨어요. 2023년도에 들어온 운을 잘 받으신 분들은 51세 2024년도에도 잘 넘기실 것 같은데, 근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아놔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운을 써먹는데 50세 그러니까 2023년도에 들어온 운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은 2024년도에 가서 확 꺾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금 운이 들어온 운을 2023년도가 다 가기 전에 꼭 받으세요. 그 운으로 2024년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이 있을 때 운을 받아서 운이 없을 때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운이 없을 때 운을 달라고 하고 운이 있을 때 그냥 알게 모르게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2023년도예요, 지금. 2023년도 10월 달에 지금 이 운세를 2024년도의 운세를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1세 갑인생이 되시는 범띠분들은 2023년도에 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발복을 하셔라. 2024년도에는요, 운이 꺾여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유순하시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으세요. 인내심도 강하시고 정직하고 끈기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변화, 변동, 이직은 전부 스톱, 올 스톱. 안 됩니다. 현상 유지만 잘 하시고 지금 있는 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버티셔야 돼요. 다음은 63세 이민생 범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성이 타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착실하신데 자존심과 고집이 하늘을 찌르고요. 또 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으세요. 63세 이민생 범띠분들이. 근데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운이 조금 하강을 합니다. 오히려 2023년도에 운이 더 좋으셨다 이 말씀이죠. 2024년도에는 조금 한풀 꺾이겠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세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 무리한 계획이나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무리해서 막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도하시는 거는 조금 참으셔라. 그래야 올 한 해가 2024년도 경진년이 조금 이렇게 무탈하게 가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세 경인생 범띠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강하시고 자존심이 강하시고요. 남들에게 지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처럼 싫어하시고 또 명예를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서 제왕적인 성향이 강하세요. 내가 어디 가나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모범이 돼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나서야 돼요. 남이 하는 꼴을 못 봐요. 이 75세 경인생 분들이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하십니다. 이분들은요, 2024년 갑진년에는 2023년보다 운기가 조금 살아납니다. 오히려 살아나십니다. 대신에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실 걸로 보여지시는데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이거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 경인생 범띠분들은 조금 좋아지기는 하나 2023년보다 운기가 2024년에 조금 상승은 되지만 그래도 지나치게는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갑진년에 범띠분들 우리 호랑이띠분들 성향을 조금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이 호랑이띠분들도 이 나이대별로 물론 운기는 다르지만 운의 기운 운기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기운은 많아요. 하지만 작년까지 예를 들면 2023년까지 운이 굉장히 발복이 더디거나 아니면 2022년까지 바닥을 치시고 2023년부터 조금씩 살아나시는 나이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범띠분들이. 근데 살아나는 이 운기가 2024년도에 가서는 확 발복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꺾여 들어가느냐의 기로에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27세부터 75세까지 제가 훑어드렸는데 그 중에 51세 갑인생 범띠 분들만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많이 꺾이는 하강하는 운세가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한풀 꺾이시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라. 여러모로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라.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올해 2023년에 아직 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2023년에 운을 받아서 꼭 24년에 써먹으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운수가 어때요? 내년에 운세가 어때요? 나는 어떤 사주팔자의 뭐 사람인가요? 돈은 언제 버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타고난 사주의 성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어떻게 그 해운년의 운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시고 실수가 없어야, 실패가 없어야 한 발 나아가고 그게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한 해 한 해 이렇게 잘 짚어가셔야 됩니다. 운이 있을 땐 운을 받고 운이 없을 땐 받았던 운을 써먹든지, 만약에 받았던 운조차도 없다면 나쁜 어떤 애군액사를 좀 풀어가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제는 앞으로는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갑진년에 호랑이띠를, 범띠를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다른 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분들도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궁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 운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 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 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환갑 성주운, 77세 노제 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 몇 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다. 27, 37, 47, 57,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지요.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에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에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 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마라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 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 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새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새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새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받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성주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주운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37살 정묘생 토끼띠 분들과 61세 개묘생 토끼띠 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개묘생 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 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 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